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제31차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예 교과서 중학과학 2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물질의 변화, 그 중에서도 용해와 용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단원 용해와 용액 중에서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4단원, 큰 단원으로 네 번째 단원이에요. 4, 이거 로마자로 이게 4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1은 이거고요. 2는 이거고요. 2개. 그 다음에 3은 3개짜리 이렇게 3개고요. 4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4예요. 네. 5는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로마 글자입니다. 로마 숫자. 자, 물질의 변화. 이제 4단원 중 4 큰 이제 단원으로 네 번째 단원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연소와 소화는 다 끝냈고 용해와 용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용해는 지난 시간에 끝냈고요. 오늘은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43쪽 펴시면 되겠어요. 자, 용해와 용액 중에서 용액의 농도, 자, 찾으셨나요? 네,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생각열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명자씨는 간장과 된장을 담글 때 간을 적절하게 잘 맞추는데 그 비결은 바로 달걀이다. 네, 이거 어떻게 간을 맞추는데 달걀이 필요할까요? 자, 계속 볼게요. 이제 소금물에 달걀을 넣었을 때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달걀이 둥둥 뜨는 정도가 되면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간장을 담글 수 있다고 한다. 소금물이 짠 정도를 나타내는 용액의 농도에 대해 알아보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장, 된장 집에서 담그시나요, 요즘? 네, 아직 담그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옛날처럼 많이 간장, 된장을 많이들 안 드시니까 그냥 사서 드시는 분도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 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간장, 된장은. 그럴 때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보면 이제 소금물에 달걀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네, 그림을 보니까 네, 매주 띄워서 이제 간장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소금물로 해갖고요. 그런데 여기 노랗게 보이는 게 달걀입니다. 바로 요거 달걀이죠. 달걀을 이렇게 띄웁니다. 그랬을 때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그러니까 아주 가라앉지도 않고 아주 둥둥 뜨지도 않고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요만한 모습이 보일 때가 간이 딱 맞을 때랍니다. 네, 좀 싱겁고 그러면 달걀이 좀 가라앉겠죠? 우리가 물속에 그냥 물에다가 달걀을 넣어보세요. 달걀 삶을 때 넣으시죠? 그럼 바닥에 퉁 하고 떨어져요. 그쵸? 그런데 농도가 짠기가 있으면 이렇게 뜨겠죠. 아주 많이 짜면 얘가 아주 몸을 다 드러내서 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다 몸뚱이는 밑에 담겨져 있고 담가져 있고 노란 동전만큼만 이렇게 동그랗게 뜰 때가 제일 적정한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볼게요. 학습 목표 찾으셨죠? 네, 밑에 있어요. 용액의 농도가 무엇인지 안다. 네, 용액의 농도가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퍼센트 농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퍼센트는 이렇게 이런 기호 많이 보셨죠? 퍼센트라고 읽고요. 퍼센트 농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 넘겼는데 넘기기 전에 넘겼어요. 보실게요. 용액의 농도는 용액의 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자, 용액, 지난 시간에 용액, 용매, 용질 이런 거 다 배우셨죠? 네, 그래도 생각 안 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면 용액이 뭐냐면 용액은 이제 그 용질과 용매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 그게 예를 말하자면 설탕물이에요. 설탕물이 용액이에요. 어떤 용액. 예, 우리가 이제 세제를 풀죠. 빨래 하려고. 대야에다가 요즘은 세탁기로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손빨래 할 때 이제 분말세제 물에다 놓고 이제 녹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세제 물을 우리가 용액이라 하고 물은 용매라고 한다 그랬죠. 물 그리고 그 세제는 용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설탕이 용질이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설탕이 있어요. 설탕. 그리고 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얘랑 두 개가 더해져요. 예, 더하기. 설탕은 여기 설탕하고 물하고 더했으면 뭐가 돼요? 네, 그렇죠. 설탕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여기서 설탕물을 용액이라고 해요. 요거를 용액. 네, 글씨 색깔을 좀 바꿀게요. 여기가 다 빨간색이니까 여기를 용액. 그러면 설탕은 용질. 네. 녹이려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예, 글씨가 좀 잘 안 나오네요.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서요. 네, 용질입니다. 그럼 물은 뭘까요? 네, 용매. 얘가 녹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게 한다. 또 이제 서로 이렇게 섞이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매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매한다 그랬을 때도 같은 매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물은 용매예요. 이런 물질들을 녹여요. 물이 녹죠? 그냥 기름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녹잖아요. 소금이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기름 소금 주는데 소금에다 기름을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녹나요? 잘 안 녹죠. 끝까지 안 녹아요. 네, 다 먹을 때까지. 그렇듯이 그 녹이는 물질이에요. 얘가 용매가 되고요. 그 물질이 녹으려는 이제 녹게 하는 물질이 설탕입니다. 그래서 설탕에다 물을 더하면 설탕물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설탕물이 용액입니다. 여기 용액이고요. 네, 얘는 설탕은 용질이 되겠고 물은 용매가 되겠죠. 그렇죠? 예, 섞이게 해주니까 얘가 물에다가만 녹잖아요. 설탕이나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농도 용액이 설탕물이 말하자면 용액이 설탕물이라고 했잖아요. 진하거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진하죠. 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갔나 봐. 너무 달아. 이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농도가 너무 진하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진하거나 연한 정도를 농도라고 합니다. 네,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용액이 진하거나 연한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설탕물이 닝닝하면 농도가 너무 낮아. 이게 설탕이 조금 들어갔나 봐. 용질이 조금 들어갔나 봐.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여기서 이 단계에서 한번 해놨어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
자,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액의 농도가 이게 진하거나 연하거나 그런 정도를 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도를 한번 알아보는 방법으로 1번 설탕물이나 소금물의 맛을 본다 그랬습니다. 설탕물이나 소금물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용액. 그쵸? 용액이라고 했죠? 예, 용액의 농도를 알아보는 방법. 일단 맛을 봐야지 돼요. 예, 설탕을 장가, 짠가, 많이 짠가, 많이 단가, 싱거운가, 적당한가 그 농도를 알아낼 때는 이제 맛을 보는 게 제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거 먹는 물질이라 다행히 맛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물질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화학 제품 같은 거. 네, 그런 걸 때는 이제 이런 맛을 보면 안 되겠죠. 큰일 나죠. 네, 이건 설탕물, 소금물이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는 맛으로 봐서 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흑설탕물. 설탕물이긴 한데 흑설탕이에요. 흑설탕을 녹인 물의 경우는 색깔을 비교한다. 그쵸?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네, 흑설탕 같은 경우 색깔이 까마면은 흑설탕이 좀 많이 들어갔네. 농도가 진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흑설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연한 갈색의 보리차보다도 더 흐리게 그러면은 색깔로 딱 보고 농도가 굉장히 낮네요. 예, 설탕이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갔나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색깔로도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염도 측정기. 네, 이게 과학기구네요. 염도 측정 기계예요. 염도 측정기라고 있어요. 이거를 뭘 이렇게 재보는 거죠. 측정이라는 것은 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염도라는 거는 짠 정도, 염이라는 거는 이렇게 소금 염자예요. 그래서 염도가 뭐 높으면 안 된다. 우리가 고혈압이나 이런 거, 이런 심장병이나 짜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염도 측정기 우리가 반찬에다 대고도 이거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얘도 염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농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달걀이나 방울토마토를 띄워본대요. 네, 우리가 아까 매주로 장 담글 때처럼 달걀을 동동 띄우죠. 그래서 동전 500원짜리만큼의 그 표면이 위로 올라왔을 때 아주 적정한 농도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걀도 사용되고요. 방울토마토도 사용됩니다. 띄워보면 얘가 가라앉으면 농도가 낮은 거예요. 아예 뭔가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짠 물질이. 예. 소금이 덜 들어갔다는 거죠. 안 들어갔거나. 그래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에 개울이나 강가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어때요? 잘 안 떠요. 그런데 바닷물에 가면 어때요? 둥둥 떠요. 내가 바다 안 뜨고 싶어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네, 떠요. 그래서 수영 배울 때도 수영할 때 보면 바다에서 하는 게 더 잘 되죠. 잘 뜨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을 한번 네 가지로 이제 알아보았어요. 책에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노트 필기 하시려면 요거를 스톱시켜 놓는 거 아시죠? 동영상 딱 저 두 줄로 이렇게 간 거 있어요. 그거 누르면 이게 동영상이 스톱돼요. 그래서 중간에 뭐 다른 일을 좀 보신다든가 누가 찾아오셨다든가 이걸 스톱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는 두 개의 컵에 흑설탕 각각 2숟가락, 5숟가락을 녹이면 5숟가락 녹인 설탕물 용액의 색이 더 짙다. 당연하죠. 5숟가락 들어갔으니까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진하겠죠. 네, 진하고 색깔이 짙으겠죠. 그리고 2숟가락 들어간 것보다. 네, 그 다음 따라서 흑설탕물의 물은
용액의 색을 이용해 농도를 비교할 수 있다. 네, 아까 색깔, 컬러를 보면 우리가 이 농도가 높구나 낮구나를 알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백설탕으로 같은 실험을 하면 무색이므로, 무색이라는 건 뭐예요? 네, 색깔이 없다는 거죠.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음, 없어요. 아무것도. 음, 네, 없을 문자죠. 네, 무색이에요. 색이 없어. 왜냐면 하얀 설탕이니까 물에 녹으면 그냥 물 같아. 네, 그래서 무색이에요. 그래서 색을 이용해 진하기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백설탕물은, 근데 흑설탕물은 컬러, 색깔로 농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볼까요? 농도가 다른 용액에 메추리알이나 방울토마토를 넣으면 농도가 진한 용액에서 메추리알이나 방울토마토가 위로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메추리알도 뭐 계란이나 마찬가지죠. 같은 알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진한 용액, 아주 소금이 많이 들어간 물, 거기서는 메추리알 같은 경우는 또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가 위로 떠요. 예, 뜨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교실에서 수업하면 실험을 이렇게 해볼 텐데, 네, 그래도 다 아시는 내용이 이해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나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용액의 색을 비교하거나 용액에 작은 물체를 넣어보는 방법으로는 용액의 농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네, 우리가 옛날에 기계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엄마들이 참 지혜롭죠? 이렇게 이제 짠지, 뭐, 약간 덜 들어간 건지, 소금이.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지혜를 이제 발휘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이 뜨면 너무 짜니까 이게 잘 동동동 잘 떠요. 그런데 얘네들이 가라앉아. 그러면 농도가 낮은 거죠. 그러면 아이고 소금을 더 쳐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퍼센트 농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퍼센트 농도. 네. 이거는 이제 딱 수치로 딱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을 보거나 뭐 찍어 먹어 보거나 뭐 이런 거를 동동 메추리알을 띄워보고 계란이나 이런 걸 동동 띄워보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더 정확하게 퍼센트 농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비커에 물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연한 흑설탕물 그랬어요. 흑설탕이 조금만 들어가서 아주 색깔이 연해요. 그래서 메추리알을 넣어봤더니 가라앉아요. 너무 연한 거야 얘가. 그러니까 좀 이제 조금 더 넣어야지 얘가 뜨면 달달하다 농도가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진한 흑설탕물이 또 있네요. 자, 보세요. 이건 굉장히 옅죠? 연해요. 얘는 어때요? 진해요. 근데 같이 메추리알을 넣었어요. 이렇게 얘는 근데 가라앉았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네, 메추리알 똑같은 거 넣었는데 떠올랐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진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얘네들이 뜬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시겠어요. 145쪽입니다. 네, 145쪽. 145쪽 가기 전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예요. 퀴즈. 설탕 10g을 요거 그램으로 읽는 거 아시죠? 그램 G라고 쓰고요. 우리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그램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정육점이나 시장 같은 데서 무게를 달아서 팔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고기도 늘 무게를 달아서 한 근 주세요. 그러면 600g으로 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램 하거든요. 그래서 그램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설탕 10g이래요. 설탕 10g을 물 90g이래요. 물은 90, 설탕은 10.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녹여봤어요. 녹일 때 생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섞여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뜻이에요. 생성이라는 거. 생성되는 설탕의 질량으로 오른 것은, 질량도 많이 나오지만 나올 때마다 조금 어려워요. 질량하고 무게랑은 비슷하다고 일단은 생각해 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요건 이제 또 질량에 대해서 또 나올 때 드리도록 하고, 그램, 요게 다 그램이에요. GGG의 그램입니다. 자, 그램이요. 요거 그램. 그런데 이제 질량과 그 무게를 나타내는 그램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잖아요. 그래서 뭐 질량이나 뭐 이런 무게를 나타내는 거나 똑같다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량으로 생성되는 설탕의 질량, 녹일 때 10g의 설탕을 물 90g에 녹일 때 생성되는 설탕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무게는 똑같이 100, 어떻게 될까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설탕이 10g이래요. 설탕 10g. 네, 아까 했듯이 설탕 10g에다가 물은 얼마래요? 얘는 설탕, 얘는 물. 네, 물이 설탕을 녹이죠? 네, 설탕은 10g이래요. 10g. 그 다음에 물은요, 90g. 네, 자, 이렇게 해서 설탕은 이게 그램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네, 설탕은 용질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쵸? 용질. 그리고 얘는 용매라 그랬어요. 녹이잖아요. 뭔가를 물질들을 녹여요. 물이. 네, 물속에 들어가면 좀 많이 녹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둘을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뭐가 됐어요? 설탕물이 됐죠. 그쵸? 설탕물. 설탕물. 탕자는 안 쓰겠고 설탕물이 됐어요. 그런데 10g에다가 90g을 더하면 몇 g이에요? 100g이죠. 네. 100g이 됐어요. 설탕물. 설탕, 탕자까지 쓰면 설탕물이 100g이 됐습니다. 설탕. 예, 왜냐하면 물 90g에다가 설탕이 10g 들어갔으니까 이게 어디로 새거나 빠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무게는 100g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보기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골라봐라 그런 문제 퀴즈였거든요. 그랬을 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100g입니다. 두 개의 설탕에 생성되는 설탕의 질량으로 오른 것은 100g이 되겠죠. 그쵸? 설탕물이 되면서 네. 요게 이제 퍼센트 농도랑 이제 연관이 좀 있어요. 예. 퍼센트 농도를 이해하는데 요거를 잘 생각해 두세요. 자, 145쪽입니다. 옆으로 갈게요. 퍼센트 농도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퍼센트 여러분들 요거 많이 보셨죠? 요거. 네. 퍼센트 요건 뭐예요? 네. 백분율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백분율 수학에서도 아마 배우셨을 텐데 퍼센트라는 것은 백분율이라는 거죠. 100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100으로 나타냈을 때 1%다 그러면은 100분의 1이 됩니다. 100개 중에 1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세일합니다. 50%예요. 그럽니다. 그러면 1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될까요? 네, 5만 원이 되죠. 그쵸? 50% 세일하니까. 그쵸? 50% 세일하면 10만 원짜리가 5만 원이 됩니다. 네. 50% 반을 세일하니까 10만 원짜리의 반은 5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만 원이 됩니다. 50%를 세일하면
자, 10%만 세일하면 얼마예요? 9만 원이죠. 그렇죠? 10%만 하면 10만 원에 10%면 만 원만 깎아주겠다 이거예요. 50%는 50%나 깎아주겠다. 반이나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볼게요. 물에 백설탕을 녹이면 백설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네, 물도 무색인데다가 설탕도 녹으면 설탕물이 되면서 색깔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 같았고, 그쵸? 설탕이 어디를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네, 근데 계속 볼게요. 진짜로 설탕이 사라졌다면, 설탕이 어딘가 위로 땅으로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사라졌다면 물 90g에 설탕 10g을 녹인 설탕물은 그럼 90g일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90g에다가 설탕 10g을 녹였어요. 그러면 물도 90g 있는 데다가 설탕도 10g이 있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해줘야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설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얘를 안 넣었다는 거니까 90g일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볼게요. 그런데 이제 사라졌을까? 이렇게 생각됐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설탕을 녹인 물, 즉 설탕물의 맛을 보면 단맛이 나요. 그쵸? 단맛이 나는 것으로 보아서 설탕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써 있네요. 네, 그렇죠. 단맛이 나는 거 보면 설탕이 하늘로 솟았겠어요. 땅으로 꺼졌겠어요. 다 거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된 거예요. 90에다 10을 더하니까. 자, 계속해서 볼게요. 설탕은 아주 작은 알갱이의 형태로 물과 고루 섞여 있다. 그래서 물 90g에 설탕 10g을 녹인 설탕물은 100g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90에다 10을 더하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따로 녹는 것도 아니고 녹아버린 거예요. 얘가 물이 녹이는 물질이고요. 예, 설탕은 녹는 물질.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 두 개가 합해져서 더하기 플러스 하면 설탕물이 되죠. 설탕물이 되면서 두 개 합한 100g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해 좀 되시나요? 네, 물 90에다가 설탕 10을 더했으니까 100이잖아요. 네, 그래서 설탕물은 100이에요. 네, 설탕물은 100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걸 그림은 뭐냐면 물이죠. 여기 파란색은 물이에요. 네, 전체적인 물인데 이제 여기 노란 게 이제 물 분자 물이에요. 그런데 설탕 하나에 이렇게 물 분자가 달라붙어서 얘를 막 녹이는 거예요. 설탕을. 그런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설탕 하나에 설탕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무슨 어떤 이렇게 입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가루긴 하지만 형체가 있어요. 그래서 설탕 한 저기에 물이 이렇게 4마리나 달라붙어서 막 얘를 건드리고 녹게 합니다. 네, 그런 거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설탕물이죠, 이게. 네. 자, 퍼센트 농도란 볼게요. 퍼센트 농도란 뭐냐면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네,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퍼센트 농도란 용액 속에, 용액이 뭐예요? 설탕물이죠. 설탕을 녹인 물, 이게 용액이에요. 거기에 용질의 질량, 용질은 여기서 뭘까요? 녹이는 물질이 설탕이죠. 얘가 용매고, 그쵸? 얘가 막 녹여주잖아요. 얘네들을, 설탕이나 소금들을. 그래서 설탕을 녹인 물, 그게 용액이라고 그랬어요. 용액, 여기 있죠. 용액. 네, 얘는 얘가 용액이고요. 네, 물은 용매죠. 물질을 녹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 설탕이 여기 용질이 있잖아요. 얘가 용질이에요. 얘가 용질. 그리고 얘는 용매. 네. 얘는 용매. 그래서
이제 100분의 1로 나타낸 것이래요. 퍼센트 농도가. 네, 이해 잘 안 되시죠?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면 집에서 좀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 또 이제 첨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입니다. 용액 100g 중에, 말하자면 설탕물 100g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g을 뜻한다. 용질은 뭐예요? 설탕이라는 물질이죠. 그게 용질입니다. 그래서 100g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g을 말한대요. 퍼센트 농도가. 네, 그래서 그리고 퍼센트 농도를 나타낼 때는 요 기호 아시죠? 이거를 퍼센트 또는 프로 이렇게 읽어요. 이런 퍼센트와 같은 표시를 사용하고 퍼센트라고 읽는다. 그랬습니다. 아,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퍼센트 농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자, 퍼센트는 영어예요. 자,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스펠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PERCENT입니다. 퍼센트 농도. 그런데 단위가 뭐예요? 퍼센트.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 커피집도 요런 요 표시가 되어 있는 커피집도 있더라고요. 이 카페 이름이 요건가 봐요. 퍼센트. 자, 요거는 무슨 소리냐 설명이 나왔어요. 용액은 설탕물이라고 했어요. 100g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g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아,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쵸?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이 있다. 그럼 거기에 설탕의 양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설탕은 그래서 용액 이제 설탕물 100g 중에는 물이 90이고 그 설탕이 10이에요. 1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퍼센트 농도는. 그래서 여기 밑에 이를테면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 10% 설탕물 100g에는 설탕이 10g이 녹아있대요. 여기 100g에 물에 설탕물 100g이 이제 탄생했잖아요. 아까 만들어졌어요. 거기에는 설탕 플러스 물이죠. 그런데 설탕이 여기에는 10g만 들어있다. 왜냐면 이게 퍼센트 농도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까 이제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색깔로도 보고 이랬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먹는 물질이 아니라면 우리가 찍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찍어 먹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색깔도 우리가 그 화학적인 그런 색깔을 전부 아는 것도 아니고 저게 정확한 색깔인지 그리고 그거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 농도라는 그런 거를 쓰는 거죠. 이렇게 단위가 통일되게. 네. 자, 그리고 20% 소금물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20% 소금물입니다. 그랬을 때는 물이 100이고요. 아니 소금물이 100이잖아요. 거기에 소금이 20g만 녹아 있는 거예요. 20g이. 그래서 20% 소금물, 요거는 20% 소금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디에 뭐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를테면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수액도 병원에서 수액 맞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뭐 몇 퍼센트 수액입니다. 100%면은 이제 그 수액 100%고 거기에 또 다른 영양제를 또 같이 맞는다면 거기에 이제 또 뭐 얼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10% 설탕물에는 10% 설탕물이다 그러면 100g의 그 설탕물에 10g만 녹아 있는 거야. 설탕이 10g만 들어가는 거고요. 20% 소금물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100g 소금물 100g에 소금이 20g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20% 소금물이에요. 네, 이해되시나요? 아이고, 자, 그 다음 볼까요? 우리가 어디 할 차례죠? 네, 이거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던 거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퍼센트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해져. 이게 뭐야? 이런 거 처음 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수학 시간에 분수 배우셨나요? 2분의 1, 5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배우셨죠? 네, 피자 이렇게 조각
그림으로 해갖고 설명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자, 분수 계산이 나왔어요. 분수 계산은 아직 안 배우셨을 수도 있고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있다가 요거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 밑에 보실게요. 밑에 밑에 물 90g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물 90g에 설탕 10g을 녹였어요. 그러면 물에다 설탕을 탔으니까 뭐가 됐어요? 네, 설탕물이 됐어요. 설탕물, 용액이 설탕물이죠. 예, 용액이 됐어요. 설탕물. 예, 그런데 요거를 퍼센트 농도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예,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물이 90g이래요. 자, 여기 90g 있죠? 얘는 물입니다. 얘는 물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설탕을 10g 녹였대요. 자, 10g 여기 있죠? 10g. 얘는 뭐라고요? 설탕. 네. 그래서 얘 둘이 합해서 뭐가 됐어요? 예, 둘이 합해서 더해보니까 설탕물이 됐죠. 물에다 설탕 넣으니까. 그쵸? 설탕물. 설탕물이 됐습니다. 자, 설탕물. 90에다 10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자, 100이에요. 그 밑에 여기 분수는 늘 이런 기호를 써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분모라고 합니다. 얘를 분모. 수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네, 분모.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분모. 네, 분수의 엄마 역할이다. 그래서 밑에 있을 때는 분모, 어미모자를 써요. 그래서 여기 아까 설탕물 100을 여기다 썼죠. 그 다음에 10g입니다. 뭐가 10g이에요? 설탕이 10g이고, 10, 여기에 이제 10입니다. 얘는 뭐냐, 위에 있는 애는 분자라고 읽어요. 우리가 분자. 아들 자자 써서 밑에 엄마가 늘 안고 있는 거죠. 늘 내 위에 안고 있거나 끼고 있거나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는 분모 어미문자를 써서 설탕물 100이 됐고요. 자, 위에 10g은 요거 뭐예요? 설탕입니다. 설탕이 10g이에요. 자, 그러면 분수 계산하는 거 여기다 100을 또 곱해주네요. 예, 100을 곱해줘야지 퍼센트가 나오겠죠. 자, 분수 계산하는 거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100이 있고 여기 10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일단은 줄여주세요. 자, 이게 0 하나씩 줄일게요. 줄여요. 얘도 0 하나 줄일게요. 그럼 어떻게 뭐가 남아요? 10분의 1이 남아요. 10분의 1이 남는데 또 요 100이라는 것은 1분의 100인 거예요. 1분의 100. 네, 1분의 100인데 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네, 분수 계산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해서 얘랑 곱하고 얘랑 하면 얘가 아까 1만 남았잖아요. 그럼 1 곱하기 1은 1이죠. 얘는요 10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10%가 나오는 겁니다. 10%. 자, 10%. 분수 계산은 여기 좀 배우셔야 돼요. 수학 시간에. 네, 그래서 여기 계산했을 때 10% 농도라고 10% 농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읽어요. 자, 여기 있었잖아요. 10% 설탕물 여기 있죠. 10% 설탕물 100g이 있다. 그러면 설탕은 10g에 녹아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오늘 마지막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여기 퍼센트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정확하게 크게 늘어나서 더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분수 계산 배우시고 이거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 계산하는 방법도 아실 거예요. 자, 오늘 좀 어려운 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농도, 퍼센트 농도 이게 좀 어렵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